네, 반갑습니다. 종교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월 달 중간고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중간고사가 있고요. 2월 달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과정을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응시하신다면은 이제 공부하신 내용들을 처음으로 이제 시험 보시는 첫 시험이 될 겁니다.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데요.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시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원래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신 내용들을 점수로 연결하는 그 연습이 아직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공부하시고 내용은 다 하시는데,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 형태로 문제를 풀고 점수를 매기시게 되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받으시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90점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첫 시험이니까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노여하시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꾸준히 하시고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이제 앞으로 해갈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원하는 점수 이상으로 그렇게 득점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이제 문제를 계속 많이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내용 보시고 문제 푸는 연습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고득점으로 간다는 거. 자, 첫 시험이다 보니까 내용은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1번에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2조 용어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누가 더 정확하게 하시느냐 그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중개보조원 보존의 용어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대장 등기부 띄고 커피 타고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거지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보조님은 계약서 쓰고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고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사장님이잖아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사무소 개설 오픈을 해서 이것을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냥 공인중개사 장롱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3번에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에 대해 상물이돼요. 그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교환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토지에 관련되는 지상권, 지역권, 토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 임대차만 알선한다 하면 X. 자, 4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하죠.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 소속공인을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지요. 중개업의 주체가 된다면 틀려요. 중개업을 직업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뭐 중개업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주체적으로 자기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중개업 등록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주체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정답.
1번부터 틀리셨나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2번이 있어요. 자, 2번 갑니다.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거.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뭐냐? 중개 대상 물건이 뭐냐?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대상 물건 하게 되면 법제 3조에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 제2조를 보면 임목법상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나오고 또 판례에 따라서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건물뿐만 아니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도 판례에 따라서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로 보는 것이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래가 될 때의 알선 중개도 가능한데, 거래가 되려면 이 물건의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특정성. 그래서 건물 같으면 번지수가 있어야 되고, 동과 호수가 있어야 되고, 토지 같아도 지번이 있어야 돼요. 지번. 그럼 지번이 없는 대토권, 대체 토지를 발수는 권리인데 아직 지번이 없는 거예요. 건물인데 아직 동호수가 없는 거예요. 청약 통장 같은 거예요. 아직 동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 통장 입주권 이런 것들은 중개사항이 안 됩니다. 다만 청약 통장 가지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101동 101호가 특정된 상태, 그것은 이제 분양권, 동호수가 선정, 특정된 상태에서는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더라니 그런 내용들. 자, 기억해 보시면 아파트 추천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 분양자가 아니라 분양 예정자, 선정된 게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부과한 입주권.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약 통장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청약 통장은 없는 사람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없는 사람보다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청약 통장 그 상태에서는 동과 호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특정성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것을 중개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 안 됩니다. 안 되고, 미연에 일정한 요건의 유효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대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아직 번지수가 특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기 땅은 그죠? 논떼기 밭떼기 다 갈아 뭉개고 택지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은 이쪽으로 사세요, 이주해서 사세요, 택지 드릴게요. 그런데 그 이주자 택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대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아직 개발되기 전이단 말이에요. 지번, 번지수가 지금 특정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부과합니다. 번지수가 없는 상태를 대토권을 해요. 지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은 중개할 수가 없다는 판례죠, 판례. 자, 디귿은 권리금에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상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상가 건물에 추가된 유형의 가치 또는 무형의 가치, 거래처가 많다, 신용이 좋다, 영업사에 노하우가 있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 권리금이거든요. 권리금은 어떤 금전적 가치에 불과한 것이지 부동산 이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자,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 하게 되면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하는 방법, 명인만 갖추게 되면 토지하우스로 별개의 독자적인 부동산이죠. 독자적인 부동산 별도의 거래가 되는 것이고, 거래 가능성, 중개 대상물에도 해당이 됩니다는 판례. 명인만 준 수목, 수목의 집단. 오, 자, 어업재단 X. 재단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 것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재단 X. 자, 그럼 해당되는 거 몇 개가 있죠? 하나. 네, 리얼의 명인 방법 하나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에 하나. 틀리셨나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3번 있습니다. 3번 갑니다. 괜찮다 그 말이에요. 지금 1월 달인데 100점 나오면 좋지만 90점 나오면 좋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자, 시험제도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시험은 시도의사가 시하는 원칙이다. 오케이. 시험은 시도의사. 시험 시행 시도지사. 오케이. 원칙은 시도의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자, 2번.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사람. 시험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죠. 부정행위 컨닝하다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분되고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몇 년이냐? 5년이죠. 5년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 처분일이 기준되는 것이고 시행일 기준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7년 당연히 아니고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자, 3번 자격이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다. 3년간 일도 못하고 3년간 시험도 못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 못 보니까 공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 O, 2번 X, 3번 O. 4번 피성년 후견인은 시험 볼 수가 있는 거죠. 2명 빼고는 다 시험 보니까 시험 봐서 공인인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셨다면 뭐하고 헷갈리신 겁니까? 하면 제10조 결격사유 헷갈리신 거예요. 결격에 해당이 되면 중개사무소 종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종사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험은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봐서 성적이 되시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4번 O. 자, 5번요. 자격증은 누구 이름으로 교부가 됩니다. 시 도지사 명의로 시 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X. 요거는 맞추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옳은 것을 찾아라.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기본 정책을 심의, 토론하고 의결을 하는 위원회예요. 소속이 어디 소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이죠. 국토부의 국토부 장관 밑에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된다?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 되는 거예요. 국장 밑에 있는 위원이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 되고 밑에 있는 개별 위원들은 훌륭하신 분인데 국토부 소속이다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 또 이제 일반직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등등으로 구성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차관 있죠. 차관. 이 차관이 2차관이 아니라 1차관입니다. 1차관.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2분 계신데 한 분은 국토를 담당하고 1차관, 또 한 분은 교통을 담당합니다. 2차관. 그럼 우리는 교통 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통 질서 이것 때문에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요. 국토 중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토 담당하시는 1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2차관 하면 X. 자,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제1차관을 포함을 해서 그죠? 다 모입니다. 어디에 다 모인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다 모여서 회의하거든요. 7명 이상, 그 다음에 11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그래서 7명 이상, 12명 하면 틀려요. 11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요. 정책심의위 위원들 훌륭하신 분들은 국토부 장관이 이 위원을 임명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3번 정답. 자, 4번으로 가보시면요. 정책심의회 회의,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회의를 열고 회의장에 오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서 의결을 해요. 요 지문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정리하시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만 하시면 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은 맞는데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한 위원, 회의장에 오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는 거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하는 요 위원하고 안건 올린 안건의 당사자 서로 연대가 되어 있다. 공정한 의결을 못하니까 당의 안건에서 위원은 의결이 제척됩니다. 그래서 제척되는 사유가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또 위원하고 안건 당사자 서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때 또 위원 스스로가 연구, 용역, 감정, 정원, 지술, 자문조사 등을 이미 잘 했었을 때 또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그때는 공정 의결이 안 되니까 그 위원은 의결해서 제척된다는 거. 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는데요. 한통 속인데 의결에 제척되지 아니한다면 틀리죠. 제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 교육제도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우리 교육이 몇 종류가 있었어요? 4종류 있었죠. 그죠?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고 보존이 되고자 할 때는 보조직 직무교육 받는 것이고 보존 이외의 자가 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 전문교육 받으시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으시고 또 하나가 이제 임의교육이 사고 예방교육 그렇게 해서 4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 1번에요.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보존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인데 이건 바리스타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윤리. 커피 탈 때에 윤리적으로 타라. 커피에 침 뱉지 말고 커피에 약 타지 말고 윤리적으로 커피 타라. 자, 그러면 계약서도 안 쓰시는 분인데 전문 지식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중개 실무 안 합니다. 사무소 경영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한다. X. 1번 X. 그래서 직무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를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2번요. 실무교육 받았습니다. 이제 실무교육의 내용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전문. 개공이 되고자 하거나 소공이 되고자 하거나 법인의 임원, 분사무소 지점장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 실무교육 받는데 그 실무교육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전문적인 법률식, 중개인 실무, 그다음에 직업윤리 이것을 교육의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육 받고 나서는 2년마다 법제도가 계속 바뀌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위주로 해서 중개실무,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것을 다 교육의 내용으로 하는 연수교육 받는 거죠. 그래서 실무교육 받은 자 2년마다 시도에서 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오케이. 실무교육 시간 전문교육이니까요. 이빨이 쉐리 하도록 이빨을 꽉 깨물고 받고요. 연수교육 2년마다 봐야 되는데 교육받으러 오세요. 오세요. 그런데 안 오셨죠? 오셔야지요. 500이야. 과태료. 연수교육은 이빨의 숫자 윗이빨 12개, 아랫이빨 16개, 12개 더하기 16개 하면 이빨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X. 이것도 맞추으리라 생각됩니다. 6번 갈게요. 법인 개공으로 등록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빨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시험 100% 나오는 거지요. 목적이 몇 조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다음에 자본금 미천은 자본금요. 자, 자본금 미천. 자본금 미천은 5천만 원 이상의 그죠? 상법상의 회사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되겠죠. 그죠? 사회봉사 목적의 사회적 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되고 대표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임원, 사원,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영진들 전원 경영진들 전원이 다 실무 교육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또 전원이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소. 노점상은 안 되니까 중개사무소도 확보를 해야 된다. 요겁니다.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자, 1번에요. 임원, 사원, 경영이들 전원이 연수교육 받는다. 이 무슨 막말입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을 것. 자, 이번에 상법상 회사, 영리회사거나 조합법상 협동 영리조합이 되는데 사회봉사 목적은 당연히 제외 되는 겁니다. 로서 자본금 미천 규모가 처음 시작할 때 미천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자본금 5천 이상. 2억 이상 하면 틀리죠? 2억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아, 법인은 4억 아닌가? 2억 아닌가? 그건 업무보증금이에요. 업무보증금이 작년만 하더라도 법인은 2억 이상 보험 들 때 2억 이상 보험 들고 지금 올해부터는 법인은 보험을 4억 이상 업무보증금 설정하라. 보험은 4억 이상 드는데 처음 시작할 때 미천요. 자본금 미천 규모는 5천만 원 이상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이상 X. 자, 3번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해야 된다. 맞아요.
대표 자격증을 포함을 해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할 것. 시험에서 포함 나오면 의심하는 거예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인가? 다음에 지문에서 제외가 나오면 의심하는 거예요. 포함인가? 그래서 포함은 제외인가? 제외는 포함인가? 항상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표의 자격증을 또 개선할 필요는 없죠. 대표의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상무, 전무 등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자, 그 다음에 4번에 14조에 준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에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다가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노점상은 안 되니까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는데 가건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포함이 아니라 제외.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 제외를 하고 정식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대장이 없더라도 중공사 사인, 수인 사인가 등이 된 그러한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된다. 불법 무허가 건물, 임시 건물, 가건물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됩니다. 꼭 보시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7번 갈게요.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라. 10조 결격에 해당이 되면 등록도 안 되고 사무소 종사도 안 되는 사유. 자, 1번에 2벌 33 시험 계속 나오죠. 이 법, 중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게 되면 3년간 결격. 2벌 33 3년이 경과가 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 잘라 먹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거 잘라 먹었네요. 기간 중에 있는 자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결격이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 자, 3번에 개인회생 신청에 법인 인가받은 자. 개인회생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 다만 개인회생이 아니라 나 돈 못 갚겠어요. 파산 신청 통해서 파산 선고 받은 자. 파산자. 나 완전히 빚 못 갚겠다. 뺏제라. 배를 팍 법원에서 배를 째주죠. 파산자. 파산자는 결격이니까 종사 안 되죠. 근데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이에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겠다는 건데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얘는 아예 못 갚겠다는 것이고 얘는 빚을 갚을 테니까 좀 깎아달라. 개인회생은 결격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의 미성년자는 절대적 결격. 무조건 결격인 거예요. 19세 미만자 무조건 절대적 결격.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성년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년 의제는 민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개사법에는 성년 의제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무조건 결격이에요. 결격.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도 무조건 결격이에요. 무조건 결격. 후견인 동의를 받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동의를 받아도 중개사무소 종사가 안 됩니다. 절대적 결격.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개인회생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8번. 법인인 개공이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법인은 몇 조만 한다? 14조만 할 수 있는데 이 14조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재밌네. 자, 반드시 나와요. 14조. 중스님의 관상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경경가볍게 좋아집니다. 경경가별경자. 자, 스님의 관상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훤해요. 얼굴이 훤하다. 얼굴이 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중은 뭐다? 중개업. 중개업은 본업이고요. 나머지 것을 이제 겸해서 부업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는데 임대 관리 등 관리 등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기타 중개업을 부수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이사 도배업체 알선 소개하는 거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대 모든 분양대행이 아니라 오로지 건물로서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한해서 분양대. 자, 그 다음에 경영 기법 정보 제공,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경영 잘하는 개공법인이 다른 개공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고 경매물건, 공매물건, 알선대리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개원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보기에서요. 주택상가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라 개공이죠. 개공 대상으로 창업기법, 창업정보가 아니라 현재 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소 경영기법 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사무소 운영하신 분들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하는 것인데 장롱면허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이다 하면 14조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14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기법 정보 제공하셔야 되고, 자, 디귿에 중개업의 부수행 업무로서 중개했더니 이사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이사업체 같은 용역업을 직접 할 수가 있다 하면 틀려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용역업체를 뭐를 할 수 있다? 알선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알선 소개. 그래서 중개하고 복비도 받고 이사업체, 운송업체 소개하고 소개를 받는 거예요. 직접 용역을 한다면 틀립니다. 알선 소개만 할 수 있다라고 14조에는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양대행인데 택지는 분양대행에 14조에 안 나옵니다. 분양대행은 오로지 14조에는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이 나온다는 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징글징글 나와요. 징글징글. 그래서 택지 X 개발업이 아니라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다? 상담, 부동산 컨설팅 하는 거예요. 직접 개발 사업한다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하는 자들이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개발할까요? 인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스키장, 골프장 개발할 때 인허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로서 인허가는 이렇게 받으면 되고 스키장 만들 때 포크레인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포크레인에 포크를 내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면 찌 끌고 내려면 눈만 뿌리면 슬로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오케이. 네. 직접 한다는 게 아니에요. X. 자, 그러면 14조에 들어가는 거. 여기 박스 보기에는 뭐밖에 없더라? 기억 하나밖에 없더라. 정답은 뭐다?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맞추셨나요? 자, 9번 갑니다. 소공을 A라고 합시다. 보조님을 B라고 합시다. 서로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계약서를 쓰신다. 계약서를 안 쓰신다. 틀린 것을 찾으라. 계약서 쓰려면 전문교육 받으셔야 돼요. 실무교육. 여기는 커피 타신다 하게 되면 보조직 종사할 때는 직무교육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계약서 쓰시고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인장도 등록하시는데 이분은 계약서를 안 써요. 도장 찍을 일이 없어요. 인장 등록 안 합니다. 자, 이분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분은 자격증이 없죠? 빌려줄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 취소도 없어요. 자, 4번에 10조 결격,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결여된 결격 사유당 되었다. 어떤 사유? 결격 사유 대표 선수가 미성년자. 오케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성업하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등등. 미피피파, 집. 이벌쌈쌈 취소 3년 정지 기간.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에 되는 자가 있는 법인까지 해서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소공인은 될 수가 없으나 보조는 될 수 있다. X. 결격에 해당되면 사무소 자체에 종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님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조님 될 수 있다. X. 저번에 금지행위는 다 해서는 안 돼요. 다 해서는 안 돼. 그래서 33조 1항의 금지행위, 개공 등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공도 해서는 안 되고 보조님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2항, 대한민국 모든 백성 누구든지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해서는 안 된다. 5번 O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X가 되겠어요.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10번 중개사무소. 자, 틀린 것을 찾으래. 1번 부칙개공 복덕방 할아버지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등록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명칭이나 이 명칭 문자를 다 사용된다. X죠? 공인사무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도 벽에다 걸게 돼 있고, 자, 그다음 3번에 법인 사업자의 지점장,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되고, 다만 다른 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지역농협의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전문 중개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외하고 중개를 본업을 하는 법인인 개공이죠. 우리 전문 중개업자는 지점장이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 개공이가 지점을 설치했다. 지점에 관한 모든 신고는 전부 다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하는 거죠. 지점을 분당에다 두었다. 본점이 강남구에 있다. 설치하고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강남구. 지점을 옮겼다.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한다? 강남구.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도 어디 가서 한다? 강남구. 오케이.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도 어디 가서 한다? 강남구. 그래서 분사무소할 때 모든 신고는 전부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가서 한다는 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군구 관할, 등록관청 관할, 시군구 안에는 반드시 사무소를 한 개만 둘 수가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법인은 본점이 있어도 지점 둘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군구 안에는 반드시 안 합니다. 본점이 있는 구 안에는 지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점도 시군구별로 몇 개만 둔다? 하나밖에 못 둬요. 그러니까 시군구에는 본점이든 지점이든 반드시 하나밖에 못 두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X. 자, 11번 갑니다. 법인인 개공, 특수법인 제외하고 분사무소. 오케이. 분사무소도 시험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법인에서 지점을 만들 때 지점 설치 요건, 분사무소 설치할 때 어떠한 설치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자, 책 보시죠. 4가지 요건이죠. 책임자야, 책이나 보시죠. 자, 책임자. 자, 지점장. 자, 그렇습니다. 자, 지점장.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되고, 지점장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됩니다. 자, 보정 설정해야 되는데, 본점 자체가 4억 이상 보정 설정돼 있고, 지점마다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을 하는 거죠. 업무 보정 2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고, 시군구별로 지점은 하나씩만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주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본점이 있는 시군구 안에는 지점을 둘 수 없다는 거. 자, 4가지 요건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지점을 설치하고 신고할 때에는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점이 있는 거, 그죠?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신고한다는 건. 자,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 설정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특광도가 아니라 시군구지요.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는데 특광도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너무 넓잖아요, 저게 특광도가. 그렇죠? 시군구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지점을 한 개밖에 못 둔다. 그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구마다,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거든요. 서울특별시에 하나밖에 못 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시군구. 자, 그다음에 리얼의 주사무소 등록관청 관할 안에도 본점이 있는 시군구 안에도 하나에 한해서 지점을 둘 수 있다. 지점 못 들어갑니다. 본점이 있는 시군구에는 지점이 하나라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가게 되면 이중사무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X.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2번 되겠어요.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2번 정답. 오케이, 꼭 보시고 시험은 꼭 나옵니다. 자, 12번 갈게요. 인장 등록, 도장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인장 등록은요, 시기가 언제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일을 하기 전까지는 꼭 인장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요,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무소 개설 오픈 등록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고 고용신고할 때 그때도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요거 꼭 보시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1번에 사무소 처음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때는 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르겠어요. 시험에 계속 물어봐요. 해야 하는 것은 의무. 이때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때까지도 안 되면 정지.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유 정지. 이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때까지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의미가 서로 다르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 공인중개사의 개공 개인입니다. 개인의 인장은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에 나타나 있는 서명, 실명이죠. 자, 개인은 옛날에는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귀중한 인감도장을 중개사무소 끄집어 놓고 일을 하다가 자꾸 분실 사건이 생겨요. 분실. 그래서 인감도장은 집에 보관하고 중개행위에 사용할 사무소 도장을 따로 하나 등록하시면 돼요. 요 도장의 요건은 실명이 일단 들어가요. 실명.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실명이 들어가야 되고 크기가 적당해야 되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야. 자, 그래서 개인은 그렇죠? 개인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나타냈으면 실명이 이 도장에 나타내셔야 되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의 적당한 크기여야 됩니다. 가로 7, 세로 7, 가로 30, 세로 30 이렇게. 그래서 가죽 치세 개인 도장은 가죽 도장으로 치세요. 가죽 치세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죽 10세 하면 틀려요. 10세가 아니라 치세, 7mm, 7mm. 그래서 2번은 틀려요. 1번도 X, 2번도 X. 자, 3번에 법인은요. 법인은 아무 도장 파시면 안 되고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처음에 등기할 때 같이 신고했던 법인의 인감도장, 그것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띄워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서 인장 등록에 가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법인의 인장은 상업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에 등기할 때 이 법인에서 쓸 도장까지 다 등기하고 신고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고 등기한 그 인감도장, 거기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3번 정답. 자, 4번 이 법인의 분선상한 인장의 경우 원칙은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상업등기소에 따라서 등기하고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등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도장 하나 가지고 본전 지정 같이 써야 되거든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사용인감 도장을 얘기합니다.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원칙은 법인의 등기되고 신고한 법인의 인감도장인데 도장 하나 가지고 같이 불편하니까 지점만의 별도의 사용상 편리한 사용인감도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도장은 대표자가 지점도장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장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법인의 인장, 예외적으로 불편하면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등록할 수 있는데 자, 4번은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을 이것으로만 해야 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이거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해도. 그래서 4번 X. 자, 5번 고용신고 시에 해야 한다. 고용신고 시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때는 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됩니까?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이제 헷갈리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성을 기하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혹시 틀리셨다 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문제 지저분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시험에 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순수한 마음에서 1월 달에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원래 이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빨리 적응하셔야 점수가 빨리 나옵니다. 순수하고 고결한 그 정신을 잊어버리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닥에서 점수를 받으시려면 이 바닥에 빨리 적응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받고 합격되시면 다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다 버리시고 또 순수한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 바닥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데다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X, 5번 X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13번 갑니다. 13번에 휴폐업인데요. 틀린 것을 찾아라. 임신 출산은 부득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번에 석 달을 휴업하고 잘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죠? 3월을 초과 석 달을 넘는 휴업을 하고 잘 때만 신고하고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 달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3번에 폐업 신고한다. 나 이제 일을 안 할 거예요. 등록증을 원본으로 반납을 해야 되죠. 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가야 됩니다. 구청에 직접 가셔야 돼. 전자문서도 할 수 있다. X 시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직접 반드시 가야 됩니다. 시험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직접 가서 방문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휴폐빵 이렇게 정리했죠. 휴폐빵, 휴폐빵, 노래빵 아닙니다. 찜질빵 아닙니다. 휴폐빵 방문 신고. 그래서 휴폐업인데 전자문서가 웬 말이냐? 3번 X. 자, 4번에 등록한 개공이가 등록하면 일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이 넘도록 일을 안 해. 그러면 3개월이 초과되는 휴업이 된단 말이에요. 휴업. 그 휴업이 되려면 미리 사전 신고로서 휴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일을 하면 되는데 등록은 했지만 내가 석 달이 넘도록 일을 처음에 시작을 못 하겠다. 그러면 3월이 초과된 휴업이니까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해야 한다. 오케이, 맞네요. 그죠? 자, 5번에 휴업 신고 안 했다.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그다음에 다시 하겠다. 재개 신고, 휴업 기한 변경 신고. 이러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스타벅스. 자, 넘어갑니다. 14번 갈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14번에 중개계약 옳은 것을 찾아라.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잖아요. 일반은 중개 의뢰를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무소 다 했단 말이에요. 의뢰인이. 그러니까 개공이가 책임지고 뭔가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고 보관 의무도 없고 정보공개 의무도 없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은 오로지 나한테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개공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전속 중개를 작성 교부하고 3년 보관해야 되고 정보 공개해야 되고 공개한 내용을 통지도 해줘야 되고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 이상 보고도 해줘야 돼요. 의뢰인에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전속의 유효기간 원칙은 3개월. 특약이 없는 한 2개월이 원칙이다. 아니죠. 3개월. 온님이 오르지 남아요. 3개월입니다. 이번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인은 의뢰인에게 일주일의 2회 이상이 아니라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고요. 자, 3번에 의뢰인이 전속의 유효기간 내에 나만 바라본다 했는데 그만 혼자 어디 가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거래를 한 거예요. 나한테 전속권을 주고 책임지고 중개해 주세요. 다른 데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혼자 어디에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거래해서 혼자 팔아먹어버렸어요. 혼자 거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한테 전속권 주지 말지. 혼자 능력껏 혼자 거래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 전속을 줘서 내가 이러한 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열받으니까 뭘 달라 할 수 있죠. 그죠? 비용이라도 달라 할 수 있죠. 비용. 자, 근데 그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중개 보수의 복비의 50% 범위 내에서만 전속업자가 소유한 비용, 그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요. 시험 자꾸 나오죠. 그래서 3번 다시 볼게요. 의뢰인이 전속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발상을 했다. 혼자 어디 가서 거래해버렸다. 그러면 복비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복비의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요? 비용. 개공이가
정보 공개합니다. 광고비 같은 이 비용이 있어, 비용. 공개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계속 2주일 이상 보고합니다. 다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비를 50% 받는 게 아니라 50%에서 비용. 비용이 만약에 더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간 비용을 받는 것이고, 비용이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항상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돼요, X. 자, 4번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인은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겠죠. 전속이니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은 공개해야 돼요. 공개할 때 무엇을 공개합니까? 나중 되시면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햇볕 잘 들어오거든요. 층간 소음 없거든. 이것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4번 정답. 공개할 사항,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용도지역 같은 거요. 기권, 공법, 수도, 전기, 가스일물의 상태, 벽면 도배의 상태, 수벽 1도,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도로, 주변에 도로가 있다, 시장이 있다, 입지 조건, 그렇죠?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그다음에 거래의 정가, 공시지가, 임대차 할 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권리관계에서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구력이 좀 붙으시면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가 되실 거고, 이제 구력이 안 붙은 상태에서는 정보 공개해야 된다. 전속이니까 의무가 있더라 해서 이제 느낌상 4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자, 5번 가시면 일반 중개계약서니까 일반은 개공개의 의무가 없거든요. 보관해야 되는 틀립니다. 이게 일반이 아니라 전속일 때,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관해야 되는데 일반은 보관 의무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5번 갑니다. 확인 설명 의문대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신문 조정 봅시다 할 수 있고요. 자, 2번,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물건을 넘기려는 집주인한테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수하고자 하는 취득 의뢰인, 매매일 때 매수인, 임대차 할 때는 임차인, 즉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사항 맞습니다. 거래 정가, 중개, 보수 미리 설명하고, 담당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확인 설명사하고 거래 계약서다 하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고, 5번에 확인 설명서를 5년 보관한다. 틀렸죠?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관? 3년 보관.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맞췄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6번. 거래계약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거래계약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서식이 없다는 거.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 거래계약서에는 서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서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 양식, 자유롭게 마음대로 양식을 꾸며서 만들면 되는데 다만 필요적 계상 이것을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된다. 개공이든 소공이든 부동산 전문가가 계약서를 적을 때에는 육하 원칙에 맞도록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 거래를 했느냐 이것을 꼭 기재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필요적 계상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죠. 필요적 계상. 계약서 누가 쓴다? 권상우. 우리 동네 인물인데 우리 동네 물건인데 권상우 그게 군대 가서 논산 피바다 조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이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계약서에다가 그죠? 그래서 계약서니까 누가 사고 팔았다 인적상 매매 계약서다 그러면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꼭 기재를 해야 되죠. 물건의 표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를 사고 팔았다. 물건의 인도 일시 몇 월 며칠 날 물건을 넘겨준다. 권리 이전의 내용, 이전되는 권리가 어떤 내용이다. 거래대금 적어야 되겠죠. 그죠? 매매대금 적어야 돼요.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 계약 날짜 적어야 됩니다. 계약일,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확인 설명서 꼭 써주고 설명서 교반 날짜를 거래계약서 꼭 적어라. 기타 특이하게 있으면 기타 약정도 기재합니다.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기억에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서식이 없다니까요.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자, 니은에 물건의 인도일시 날짜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계약 날짜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적어야 된다. 기재된다. 맞죠?
인도 일시 언제냐? 언제 물건 주느냐? 계약 날짜 언제냐? 예, 일시는 반드시 적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오. 자, 디귿에 개공인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거래계약서 5년간은 보관해야 되고 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문센터 보관 안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거래계약서니까 5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맞는 말. 자, 리얼에 거래 금액을 거짓 계좌하면 안 되죠.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진실과 다른,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 쓰시면 안 돼요. 상등치예요.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된다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사유. 그래서 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얼은 X가 됩니다. 자, 미음에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서명도 하고 및 날인. 및 날인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거래계약서, 또 하나가 뭐다? 확인 설명서예요. 그래서 확 그냥 막 그냥 그냥 막 확 그냥 막 그냥 막 서명도 하고 막 날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X가 돼요. X. 시험에 나옵니다. 1월 달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거 시험 중요하게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민날이냐 또는 그걸 왜 물어보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꼭 좀 구별을 하시고. 자, 그럼 이거 틀렸죠?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도 하고 and 그리고 등록한 인장도 찍어야 돼요. 이름도 쓰고 도장 찍어야 돼요. 둘 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 다를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구해라 그랬으니까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나옵니다. 정답은 이번에 두 개. 난이도 상자래요. 상자래. 이거 맞추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걸 맞췄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나이스. 자, 17번 갑니다. 자, 17번에요. 33조 금지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33조 1항의 금지행위, 2항의 금지행위 있잖아요. 그래서 금지행위도 나중에 가시면 눈 감으면 쭉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단계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한 5월 달쯤 되시면 이게 정리가 싹 되거든요. 그래서 거금 맺혀라. 투기에서 번 돈, 거금, 현금 따발을 맺혀 던져버려라. 정직상투,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쌍. 투기하지 말고 이 시끼야. 정직상투 시끼야. 그다음 3조 2항은 이제 2항 턱턱턱 꽝꽝. 턱턱턱 꽝꽝.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짓행위, 사기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초과 금품수하지 마라, 매매를 억울하지 마라, 무등록자인지 알고 친구 협력하지 마라, 거래가 금지된 증서, 청약 통장, 매매업 중개하지 마라, 중개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하지 마라, 투기를 조장하지 마라, 시세를 조작하지 마라, 카르텔 불법으로 담합하지 마라. 자, 마을 주민 누구든지 특정 계공에게 물건을 주지 말자, 담합하지 마라. 주민들도 담합해서는 안 되죠. 특정 계획을 몰아주거나 특정 계획을 배제하거나 특정 가격 밑으로 물건 내놓지 말자 하거나 계공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거나 허위 광고를 유도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1번에요.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이거 투기 조장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조장했다. 금지에 들어가는 거죠. 자, 2번에 거래 성사 대가로 법정 보수 한도가 있는데 한도까지 이빠이 받고 이외에 뭘 또 받게 되면 한도가 초과돼 버려요. 그래서 초과 중개수로, 초과 금품수로 처벌됩니다. 형벌은 1년 1천. 아까 1번은 형벌로 가면 투기 조장 3년 3천으로 처벌될 거예요. 3번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을 부작위로 설명하지 않아서 거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판단을 거르시게 했다. 이 거짓행위.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짓행위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설명해야 될 유치권, 설명해야 될 법정희상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가압류 걸려 있다. 압류되었다.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로서 거짓행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33조 1항에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으니 그 밖의 방법에는 묵시적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숨김으로써 거짓행위하는 것도 기망행위의 수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요거는 거짓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행위니까 어디로 간다? 1년 1천 가요. 1년 1천. 자, 4번에 단체 우리끼리 담합을 해서
우리 특정 물건은 우리 중개업자 5명 담합해서 팔아주지 말자 그거.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공동 중개하고 우리 조직 외에 있는 개공하고는 중개업자하고는 공동 중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거예요. 단체 구성은 외자와 공동 중개하지 말자 이거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예, 형벌로서는 3년 3천 가는 겁니다. 자 5번에 자 1방 좀 어렵나요? 1방으로부터만 위임을 받아서 직접 매도인가 그러니까 매수인한테만 위임장 받아서 매수인 1방을 대리해서 매도인하고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한쪽만 대리권 받았으니까 쌍방 대리가 아니라 뭐다? 1방 대리. 자, 한쪽으로부터만 대리권 받았으니까 1방 대리입니다. 1방 대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쌍방 대리, 매도, 매수 양쪽 다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 계약을 쓰는 거 이것이 처벌되는데 한쪽만 대리권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해주거나 한쪽만 대리권 받아서 이렇게 계약해주거나 이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은 5번의 1방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어렵나요? 1월 달에 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 봐주시고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자 18번 갑니다. 손배 책임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개고인은 업무 보조로 공탁한 공탁금은 자기 돈을 걸고 일을 했을 때 폐업 사망했을 때 이 돈을 자기 돈 걸고 일했는데 폐업 사망하면 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3년간 못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는 회사할 수 없다. 1번 O.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금 걸고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보통은 공탁금 걸지 않고 뭐 한다? 보험 들어요. 업무 보증으로서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에서 하는 42조 공제 가입하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내고 보험 가입을 주로 하죠. 자기 돈 공탁금 걸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지만 폐업 사무에서 3년간 못 찾는다는 거예요. 1번 O. 자, 2번요. 손해배상을 사고 처리, 중개 사고 났는데 보험으로 사고 처리하거나 공제로 사고 처리하거나 공탁으로 사고 처리했죠? 손해배상 사고 처리하면 기존 보험은 깨집니다. 일의 완성, 보험금 지급되면 소멸돼 버려요. 그럼 다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며칠 내에 만들어주느냐? 15일 내에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10일이 아니라 15일. 보름 이내에, 보름달, 늑대인간 그럴 때 그 소리 듣고 내가 사고 쳤구나. 보험 처리했지. 보험이 깨졌지. 다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5일 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은 최소 보증금의 부족한 금액을 공탁금을 다시 채워 넣으셔야 돼요. 며칠이냐? 15일. 시험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네 글자가 나오면 15일이란 말이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고 처리 15일. 사고 처리 15일. 손해배상 15일. 틀린 걸 찾아라. 2번 틀렸네요. 자, 3번. 지하손해 개공인은 전부 책임을 지고 4번에 보험회사는 개공이가 보험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질 겁니다. 4억짜리 보험 들었다. 보험회사는 4억 원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인은 전부 책임지고 자 5번에 사무소 빌려줘서 사고 나도 안 되잖아요. 사무소 빌려줬더니 사고 났더라. 그때도 빌려준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 오케이. 자 틀린 것 2번 X. 자 19번 갑니다. 과태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누가 때리냐 꼭 구별하십니다. 그죠? 자격증 관리 누가 한다? 시도지사. 자격 취소했는데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 교육 담당 누가 합니다? 시도지사. 연수교육 받아라.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안 오잖아요. 500 이하 과태료 시도지사. 맞죠? 등록증 관리 누가 합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했는데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반납은 7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반납 7일 내에 취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자, 4번에 거래 정보 나오면 무조건 국장. 우리 과목은 그렇습니다. 이 과목은 정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운영규정 위반한 정보사업자 500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 맞습니다. 보험 설명 안 했다. 개공이가 거래가 되면 계약서 써주고 설명 써주고 보험증서 4번 주면서 보험 설명해야 되죠. 설명하지 않았다. 등록관청이 과태료 때리는 건 맞는데 금액이 틀렸네요. 500이 아니라 얼마다?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험 설명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500 하면 X.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라스트 20번. 1년 1천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거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1년 1천. 비밀을 누설했다. 어디로 간다? 1년 1천. 비밀 준수 위반. 비업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비업의 비밀이 뭐다? 비밀의 비업이 뭐다? 1년 1천이에요. 1년 1천. 오케이. 반의사
반의사 불벌칙. 이게 다 비읍이거든요. 반의사 불벌칙. 비밀주소 위반 1년 1차. 정답은 5번. 자, 1번에 부정등록 절등치 플러스 33,000. 무등록 중개업 33,000. 금지증서 청약통장 매매업 중개합니다. 금쟁이잖아요. 상등치 플러스 33,000. 중개인이나 직접거래 쌍방이랍니다. 금쟁이죠. 상등치 플러스 33,000. 비밀주소 위반은 1년. 정답은 5번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문제 보셨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도 있고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생각보다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갈수록 1회, 2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3월 달에 중간고사, 4월 달에 기말고사 갈수록 문제 적응이 되면서 문제 적응력이 향상되면서 점수로 이제 의신 내용들이 연결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 풀이를 하거든요. 기출문제가 5, 6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5, 6월 달에 기출문제집 풀이 과정이 끝나면 기출문제 스타일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하게 돼요. 이 바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게 습득이 되면 5, 6월 과정 거치고 7월 달로 가시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많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꾸준히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점수 여기에서 1희, 1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도 지금 잘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